네, 반갑습니다. 12월 28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주가가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장 막판 들어가면서부터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중심의 매수였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제 대형주 쪽이라면 배당주 쪽 매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당주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오늘이 기준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배당과 관계없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금융투자가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같이 끌려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매수가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2조 원 정도 매수면은 어마어마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 정도 들어왔다. 자, 근데 뭐 특별한 날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기준일, 그렇다면 배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판에 올라온 시총 상위주, 이것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총 상위권 대형주 쪽 움직임들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양봉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쪽 꼬리도 있고요. 양봉 자체가 위로 솟으면서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지선대를 일단 강하게 만들어진 모습이었고요. 막판에 확 끌려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지금 보시면 이제 3000포인트 지지선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3007포인트, 3010포인트 정도 구간까지의 그런 상승 포지션이 있었는데, 이게 2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막판에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쉽게 보기 어려운 모습이거든요. 뭔가 대단한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노림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 수 있다라면은 지금 31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3100포인트까지 열려 있는 상황들이 이제 이틀 동안 만들어내려면 이제 뭐 적어도 한 3%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 조금 안 되네요. 한 2.7% 정도니까 둘 다 나눈다 치더라도 한 1.3% 정도씩은 주가가 상승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100포인트까지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이거 단순간에 3% 정도 치고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내년 초반부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3100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금융투자가 매수란 입장을 살펴봤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서 내년 초까지 노리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것보다 짧게 본다면 305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3050포인트 정도가 된다면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단기적 상승을 통해서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내일이 배당락입니다. 물론 배당락이라고 해서 주가가 모두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게 기대감이 몰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배당 받아도 되니까 팔아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기에는 지금 오늘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배당락 때 떨어질 거라는 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테고요. 또 매수가 들어온 부분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 기준일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배당락을 생각해 본다라면, 네, 그저 배당 한 3% 정도 받으려고 배당락 때 3, 4% 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 이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당장 배당락 때 떨어지는 부분들을 아침에 일찍 떨어지기 전에 판다는 거,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매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가 더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했다라면 일단 배당락 때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버텼다가 연 초반으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매수가 강하게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이벤트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기들의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이 아니라면 내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그대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또는 상승하지 않더라도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위치, 그 포지션, 그 다음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내일도 치고 들어올 것인지, 그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연초 시점을 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31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우리가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랐어요. 뭐 기술적 반등이 됐든 어땠든지 간에 코스닥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높았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 지금 금융투자나 외국인들 매수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아주 강하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 된다라면은 내일하고 모레 정도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내린다 하더라도 1000포인트 이상대에서 주가 유지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오늘 4천억 순매수예요. 코스닥 쪽도 3천억 순매수입니다. 둘이 합쳐가지고 7천억이 넘는 순매수가 나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둘이 합쳐가지고 2조 3천억, 2조 4천억가량 매수가 들어옵니다. 특히 금융투자는 코스피 쪽에서 1조 4,600억이고요. 코스닥 쪽에서 5,2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자, 이게 둘이 합치게 되면은요, 지금 3조 원 정도, 거래소와 코스닥 쪽에서 개인들이 3조 원 정도를 팔아치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개인들은 일단은 뭐 배당에 대한 부분도 노리지 않았다 생각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털고 나간 이유는, 네, 주가가 올라가니까 손실 부분이 회복됐을 때 팔자라는 느낌이 되고, 금융투자나 외국인들의 입장,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하더라도,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저 어마어마한 물량,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저 물량이 갑자기 들어왔다라는 거, 배당만 노리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비차익 쪽에 매수가 많은 것을 확인해 본다라면 그냥 막 쓸어 담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배당만 노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물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저 물량들은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 있는 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면 물량이 쫙 빠지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것이 배당락 1이냐 아니면은 연초 시점을 넘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에 나오는 물량이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종합주가지수가 3,10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배당락과 관련이 없다라면요. 그래서 지금 저 금융투자의 물량 포지션, 그 다음에 금융투자의 향후 움직임들,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 정도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합쳐가지고요, 많은 물량이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아니면 오히려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시장은 상승하는 쪽으로 베팅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 한번 보도록 합니다. 거래소 쪽을 먼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다 올랐어요. 지금 아까는 마이너스권 보여줬는데 기아 하나 빼고요. 기아도 뭐 마이너스 나왔다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 빼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조금 주가 상승률을 잘 만들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같이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배당을 노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다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쪽과 관계없이 그냥 시총 상위 종목으로 막 때리고 들어가는 거 살펴보게 되면 지금 배당 문제가 아니라 주가를 더 띄우겠다, 이런 지수의 어떤 상승을 노리는 그런 포인트겠죠. 물론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고 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맞습니다만, 얘네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동안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거 갈증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팔고 떠나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분위기는 좋게 만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득을 본 그런 내용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또 저점권에서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그런 주가 상승을 노렸다면 그런 부분에서 또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속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게임주든 배터리 관련주든 다 올라오긴 했지만 기술적 반등이고 전고점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 내일 배당락을 지나봐야지만이 우리가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보다도 주가 상승 쪽에 조금 더 베팅을 거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자, 기관 쪽 움직임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만 5,300억입니다. 하이닉스가 900억이고요. 위메이드, 셀트리온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들 많이 사들였는데 시총 상위권 종목으로 아주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적인 종목은 뭐 ETF 쪽이라든지 이런 쪽 매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뭐 인버스 쪽 대응이 없었고요. 레버리지 매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넘어가 볼게요. 금융투자가 삼성전자가 4,700억, 하이닉스가 1,450억. 둘이 합쳐서 엄청납니다. 나머지 것들은 별로 없는데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에만 집중됐다는 것은 사실 배당을 노린다기보다도 지수를 상승시키는 쪽에 더 많이 포지션을 할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고 ETF 쪽은 다 팔아치우는 모습이라서 종목들 쪽으로 특화되는 모습,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은요. 외국인은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에 500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가 좀 차분한 상황입니다. 워낙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해서 작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매수가 들어간 모습은 아니고요. 골고루 진행이 좀 됐고, 외국인들은 배터리 소재 쪽,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집중이 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다. 오늘 주가가 떨어진 모습들이 있었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조차도 이제 매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꼭 배당이라기보다는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걸었다라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잠깐 헷갈리는 것은 이제 대형주 쪽에만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배당주 쪽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배당도 먹고 지수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력이 발생이 됐는데, 자, 이 구간을 일단 배당락을 잘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무사히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속적인 상승, 연초까지 이어지는,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배경은 굉장히 좋아요. 오미크론부터 시작해서 경기 회복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우호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튀게 된다면 약간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다만 저점권에서 공략해 나가시는 종목들이야 아무 걱정할 게 없겠죠. 단기로 튀어 올라간 종목이거나 아니면 조금 꼬시는 것도 있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살짝 들어가서 2차 반등 나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꼬시고 들어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멀리 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점권에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는 마세요.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저점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지금 3,1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그 시점이 나오더라도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지지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또 많이들 좋아졌어야 생각하고요. 손실난 부분도 많이 복구가 되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계속 이어서 끝까지 끌고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 시황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 푹 쉬시고 좋은 기분으로 내일 한 번 더 상황을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감 시황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